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대한민국 협력 뉴스들이 몇 개가 나와서 이것들을 같이 지켜보면서 또 필요제품 ICO가 24년 1분기 때 제약 분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좀 찾았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아이온큐 주가가 5%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밈 주식이라 그래서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고 그런 형국이 오래 이어졌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트위터의 로링 키티, 울부짖는 고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3년 만에 5월 13일에 이런 짤을 올렸어요. 근데 보시면 조회수가 2,500만 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들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혼쭐을 내줄 때다, 뭐 이런 암시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지 게임스탑 주가가 13일에 74%, 14일엔 60% 급등을 했고요. AMC 같은 경우도 각각 80%, 30% 상승을 하면서 밈 주식들 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매도가 심한 주식들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공매도들이 청산을 하거나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그런 주식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 중소형주이죠. 적자인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 리얼치킨 부인님이 내주신 자료인데, 공매도가 높은 주식들이 뭐 테슬라 62%, 엔비디아 43%, 슈퍼마이크로컴퓨터 45%, 아이온큐도 45% 정도로 굉장히 공매도가 많습니다. 뭐 리비안, 팔란티어, AMD, 니콜라, 플러그파워 등등. 그래서 아이온큐도 이런 흐름을 입어서 이제 밈주식이라고 하기에는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공매도가 많은 주식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면서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가 오른 거죠. 그래서 5% 이상 증가를 했고, 애프터마켓에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9불 초반, 애프터마켓에서는 9불 40센트까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온큐 주가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우리가 봤고, 제가 오늘 찾은 힌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아이온큐가 대한민국과 협력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힌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김은중 기사님이 쓰신 기사인데, 양자컴퓨터 미리 협력합시다 라고 한국에 손을 내민 미국의 주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힌트는 국립양자과학연구소를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실무 작업을 맡은 과학자들이 메릴랜드 대학교에 자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은 아이온큐를 스피노프 시킨 기업이고, 현재도 아이온큐 본사가 메릴랜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이온큐가 나옵니다. 아이온큐 관계자는 현재 현대자동차와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 관계자는 우리가 지난 4, 5년 내내 양자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흥미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메릴랜드 대학, 그리고 이쪽을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기억해 보시면 양자의 수도다 라는 이런 별칭을 붙인 적이 있어요, 아이온큐가. 근데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붙인 건 줄 알았는데, 여기에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1988년부터 초전도성 연구센터가 들어서면서 양자기술 연구를 초기부터 선도했다고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이. 그래서 이 학교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양자 클러스터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미드 애틀랜틱 퀀텀 얼레이언스라는 이름의 연합체가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뭐 버지니아 공대 같은 굉장히 명문 공대들 15개 대학과 나사, 우주센터 등 5개 정부 연구기관, 로키드 마틴,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대기업 등 50여 개 기관이 가입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흔히 뭐 구글이나 IBM이 무조건 앞서간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양자 쪽 인재나 이런 생태계나 이런 연합체들을 봤을 때 아이온큐도 만만치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에워싼 순환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작년에 본사 갔을 때도 워싱턴 DC에서 한 1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세계 양자 수도라는 별칭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됐고, 미드 애틀랜틱 퀀텀 얼라이언스 총괄 디렉터는 지역의 양자기술 과학자, 대기업, 스타트업 등을 한 곳에 모아서 협업의장을 제공해주는 포럼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찬 생태계가 있고, 아이온큐 같은 이런 기업들이 캠퍼스 안팎에 입주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피드백을 받고 맞춤형 교육을 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기업들이 같이 위민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장비들,
뭐 일례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스타트업들이 와서 실험도 하고 초기 소비자들이 주문을 넣어서 시제품을 받아보는 이런 행동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분야를 개척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아이온큐가 본사를 둔 이유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 달 전쯤인가? 아이온큐에서 양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게 4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피터 제프맨 CEO도 있었고 수많은 여러 국가의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메릴랜드가 양자의 수도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 한국 특파원 분이 가셔서 기사를 작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자 기술을 활용을 하면 지금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고 있는데 양자 기술을 쓰면 거대하게 지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이 중요성을 보고 2018년에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5년 동안 약 4조 원을 투입하는 양자 연구에 투입하는 양자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죠. 그리고 여기서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김정상 교수님이 상당한 역할을 하셨고 22년 5월에는 백악관 직속 양자 컴퓨터 위원회가 신설이 됐다. 그리고 그 두 창립자분들이 여기서 또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대통령 고문으로. 자, 그리고 양자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면서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기술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산업 구도, 세계 패권, 안보 지형까지 재편될 수 있다. 지금 미국,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양자 기술도 향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피터 제프맨 CEO는 서방에서는 과학적 논문을 생산하고 지식 공유, 특허,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데 중국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안보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중국과 협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 양자 분야 관련된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해본 힌트는 지금 팔란티어가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한다라고 했는데 양자 컴퓨터 그리고 미국의 양자 기업인 아이온큐도 약간 팔란티어처럼 될 가능성이 있겠다. 미국과 그 우방들만 상대로 해서 이런 세일즈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봤지만 한국의 국립양자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실무 작업을 맡은 과학자들이 메릴랜드 대학교, 즉 아이온큐와 자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도 여러 개를 하고 있고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쪽에서도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참고로 한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방미에 맞춰서 민간 교류를 촉진을 했죠.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래서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기도 했고 한국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동맹에 합류한 13번째 국가이고 이 안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고 안보적으로 양자 컴퓨터 수출이 어려워지더라도 13개 국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미국과 우방국만 제대로 고객으로 삼아도 팔란티어처럼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피터 제프맨 CEO가 어닝콜에서 제약 분야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뜬금없이 했는데 그 힌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과의 협력 두 번째입니다. 5월 13일에 인센리브로라는 기업이 과기부 양자 컴퓨팅 신약 과제에서 아이온큐와 협업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머니투데이의 이유미 기자님이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AI 신약 개발 전문 업체인 인센리브로는 과기부의 2024년도 양자 컴퓨팅 기반 양자 이득 도전 연구 사업에 선정이 돼서 양자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년 동안 30억 정도인데 여기서 노르마라는 이 양자 알고리즘이나 양자 암호 쪽 전문 스타트업과 고려대, 양자대학원 그리고 아이온큐와 협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플러스 신약 개발까지. 그래서 신약 개발에 사용하게 될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양자 오류 완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여기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를 제공하고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최적화할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온큐가 뭐 크진 않겠지만 매출이나 또 연구 결과 같은 것들 더 중요한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이 프로젝트에서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건데 거기에 쓰일 예정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마라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순수 양자 기업 중 몇 안 되는 양자 기업 중 하나인데 양자 보안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생성형 양자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을 해서
특정 단백질을 이 표적으로 하는 분자 라이브러리, 이 뭐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거나 파악하도록 해주는 그런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계학습 그리고 프로그래밍 쪽을 담당을 하겠다는 거죠.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존 방법보다 더 다양하고 뛰어난 분자들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김요셉 고려대 교수님께서 양자 게이트 개발 연구 경험이 있으셔서 양자 우류 완화를 적용하고 양자 알고리즘을 시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책 과제인 양자 컴퓨팅 기반 양자 이득 도전 연구 사업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고 혁신 사례를 창출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기부 지원 사업이고요.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생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의 유용성을 입증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고전 AI의 단점은 이 분자나 신약 후보 도출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복잡하고 고전 컴퓨터로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양자로 강화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치료제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신약 항암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빈센 리브로, 노르마, 고려대, 아이온큐까지 같이 협약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내부자 매도 계획이 공시가 되면서 악재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패닉하셨는데, 이것이 완전히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밈 주식 랠리에 아이온큐도 공매도 비중이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힘을 입어서 공매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다. 그런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24년 1분기 어닝콜에서 피터 챕먼 CEO가 현재 매우 유망해 보이는 여러 응용 분야들이 있는데 달성하기만 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제약 분야다라고 했는데 좀 뜬금없었죠. 예전부터 계속 머신러닝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약 분야를 가져와서 제가 굉장히 의아해했고 뭔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그냥 한 말이 아니었고 아이온큐, 인센리브로, 고려대 협력으로 양자 기계학습 기반으로 뭔가 이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이 CEO 피터 챕먼이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진중하고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힌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의 총평을 내려보면 주식과 기업을 바라볼 때 감정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김정상 교수님 예비 매도 계획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뭔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감정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피터 챕먼 CEO는 5년 전에 세운 기술적, 재무적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해온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스타트업 CEO는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지키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사회 의장까지 올라가게 된 탁월한 경영자다. 그리고 이 사람 지분이 적다라는 잘못된 소리들이 나오는데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까지 행사를 하면은 거의 5% 가까운 대주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분도 크고 탁월한 CEO가 이끌어갈 수 있다면 또 공동 창립자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듀크 양자센터 소속으로 또는 과학적 고문으로 아이온큐에 계속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김정상, 크리스 먼로 교수 나가면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팀빌딩을 해놨고 기술을 어느 정도 궤도를 올려놨고 완전히 나가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이런 독점적 라이센스를 통해서 함께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큰 흐름, 이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터 챕먼 CEO가 잘해가고 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임원들도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는지는 이 실적 발표 때, 어닝콜 때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텐데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또 앞으로 공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서 양자 컴퓨터도 여러 대 판매하면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큰 매출을 일으켜서 주가도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매수하고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7불 언더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9불 초중반까지 올라와서 30%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이 떨어지기 쉽지만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보다는 기업 본질 가치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가격은 이 가치를 사람들이 인식할 때 언제든지 팍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올라오기 힘드니까 안 산다. 이거는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질 가치에 집중을 한다면 주가 하락은 박앤세일로 인식을 하고 주가 상승은 자산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힘들지 않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직설적으로 제 생각들을 거의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가져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저의 유튜브 채널 방향성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저의 플랜대로 가는 거고, 저의 장기 투자를 기록을 해놓고 그것이 진짜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이 투자에 있어서 큰 수익을 내는 지혜롭고 현명한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채널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제 철학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한 자료들을 나눠드리는 채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와 대한민국 협력 자료들, 그리고 왜 피러제품 SEO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제약 분야를 언급했는지 그 힌트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